자, 지금부터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진행했던 환자에 대한 피드백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DX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그 회전근개 파열 그 자체는 이분 연세를 고려한다면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심한 어깨 통증이 있었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심한 어깨 통증이라고 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어떤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최근에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아파서. 자, 엄지 하늘로 두고 올려보세요. 올라갈 때까지. 여기까지. 이게 다죠? 스캐플러가 외전이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빠져나간 그런 구조고요. 오랫동안 아프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플렉션이 풀 ROM이 나오질 않고 거의 엔드레인지에서 15도에서 20도 정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전문가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봐봐요. 그거 돼야지 좋아져요. 올려보세요. 이게 옆으로 반듯하게 가죠? 가잖아. 근데 지금 이쪽 팔을 요렇게 해서 올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대로 올려보실게요. 올려보세요. 옆으로. 처음에 이렇게 안 올라가서 목욕탕 가고 뜨거운 데 가서 목욕탕에서 등 붙이고 이렇게 올렸어요. 예, 앞으로 가면 안 돼. 앞으로 가보세요. 올라가더라고. 예. 붙이다. 더. 안 돼. 90도 전방에서 약간 안테를 쪽으로 이제 보상 작용이죠. 보상 동작으로 올리시더라고요. 안 돼. 자, 이런 분이셨습니다. 각도가 안 돼. 치료하고 났더니 팔 한번 앞으로 올려보세요. 이쁘다. 좀 더. 이게 지금 현재 보이진 않지만 관절 그 굴곡할 때 올릴 때 가벼워져서 올릴 수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카니컬 페인도 줄었습니다. 범위는 당연히 들죠. 각도상에 괜찮아. 옆으로 올리실 거예요. 이번에는 사모님 봐봐. 아까는 어떻게 올렸냐면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요렇게 예, 그대로 올려보세요. 쭉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약간 오블릭 인정하고 또 더 가봐봐. 귀에 다 놔보자. 버티세요.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리시고. 막 울려요. 아까처럼. 어떠세요? 좀 낫죠? 네. 한결 좋아지셨어요? 다행이고. 올리면 뭐 여기가 아프지. 여기 지금 좀 덜 아프죠? 아껴 쓰시.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류의 환자분은 내가 현재 아픈 거에 많이 집중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분은 아픈 게 줄까 안 줄까, 그리고 아픈 게 준 상태에서 오래 가나 안 가나를 가지고 좋은 병원 나쁜 병원은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좀 다르죠. 이분은 근데 1년이나 지금 고생을 하고 계세요. 저희 학회에서는 이런 통증 환자들이 오셨을 때 아주 현실적으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분석을 좀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할 때 본 조인트 리가멘트 텐던 머슬 너브 그다음에 블러드 베셀에 대해서 분석을 하죠. 이 모든 요건들 여기다가 인플라메이션에 의한 스웰링도 통증의 한 요소가 됩니다. 중요한 건 이분 같은 경우에 텐던에 테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고 그 나머지 리가멘트의 약간의 데포미티 혹은 조인트의 원활한 움직임, 그래서 풀 ROM을 유도하는 쪽으로 저희가 치료 계획을 잡게 되고요. 그 다음 리가멘트 텐더는 합쳐서 메카니컬 페인을 조절하고 혹시 인플라메이션이 있다면 스웨일링을 조절해주는 방법을 씁니다. 머슬은 머슬 자체의 위크니스, 약화죠. 그 다음 텐션업이 된 긴장 상태, 그 다음 머슬 아트로피 혹은 구축, 컨트랙처,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 다음 과민화된 신경을 좀 조절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저희 학회에서는 접근을 하게 되죠. 결국은 뼈 자체에 디제너레티브 데포미티가 있지 않는 한 이 부분은 OS 선생님께서 알아서 처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 소관은 아니라고 보고요. 조인트, 리가멘트, 텐던, 머슬, 너브 5가지 요소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지만 환자는 현실적으로 통증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러드 베슬은 당연히 이 상위 레벨에서 이 부분이 원활해지면 당연히 얘도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요 신경을 건드려 주는 겁니다. PT가 신경에 대해서 조절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미 귀납적으로 증명을 하고 현재 적용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재밌다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시도는 누구나 다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 부분을 건드릴 때 특정의 값이 있어요. 특정의 값을 조절을 해주게 되면 스캐플러 어라운드 머슬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요. 뭐 이런 부분도 다 영향이 있죠. 특히 특정의 조절값을 주게 되면은 메카니컬 페인이 즉시로 줄어드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상태에서 잘 유지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시도를 하게 되면 지속성이 있죠. 그래서 다음번에 올 때까지도 상당히 좋은 상태로 조절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 자체에 스웰링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OS가 아니잖아요. OS가 아니니까 이분의 symptoms, 그러니까 증상들을 가지고만 집중을 하는데, 조인트 자체가 부어있는 그런 경우에는 수프라스캐플러 너브를 전기적인 방법으로 자극을 주고 치료를 해도 약간의 변화밖에 없어요. 그때 인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환자 본인은 메카니컬 페인이 준 거를 많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런데 범위는 늘어나요. 그거를 한번 보실게요. 자, 치료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보죠. 여기서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앞으로 한번 올려보시겠습니다. 팔 펴고 또 올려봐요. 쭉 올리세요. 뻗으시고. 여러분들은 현장에 계시지 않아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시겠지만은 범위가 조금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하실 건데 이거 좀 잡아드릴 거예요. 자, 옆으로 올려보세요. 몸 틀지 말고 올려보세요. 계속 올리세요. 자, 이것도 약간 해박적 위치에서 벗어나서 약간 앞쪽으로 가서 올리긴 했어요. 근데 범위는 좀 늘어났으나 아직 개운치는 않은 상태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글라이딩이 잘 안 되세요. 글라이딩이 잘 안 되는데 그 각도가 한 100도 전후에서 약간 앞쪽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엑슬라리 너브를 쳐주기 위해서 전면에서 공략하는 건데, 학회 선생님들하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정도 스킬풀해지시면 그때 적용하시고요. 그게 안 될 때는 엑슬라리 너브를 직접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부위는 바로 이 신경을 건드릴 건데요. 근육을 치워보면 전면에서 이 부분에서 제가 공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익숙치 않으신 분은 직접 이 부분에서 공략을 하는 거죠. 쿼드랭글러 존하고 엑슬라리 너브의 엔드 벌브 있는 부분, 그쪽으로 건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치고 나면 조금 전보다 좀 더 개선된 상태가 될 거예요. 지금 목적은 우선 페인 컨트롤입니다. 페인 컨트롤 중에서 제가 신경을 먼저 건드려 보면서요, 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육의 긴장 상태를 좀 풀어볼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자, 앞으로 올려보시죠. 올려보세요. 더 올리세요. 됐어요. 앞으로 올라가는 건 좀 개선이 됐습니다. FM대로 어깨를 반듯하게 몸틀지 않고 옆으로 자연스럽게 올려봤을 때 90도, 100도 범위는 충분히 올라가고, 그 이상 끝에 엔드레인지에서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1년 동안 고생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제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고생할 이유가 없는 분이시죠. 스트레스가 있으므로 이때 ERT라는 걸 써요. 제 손에 전기를 연결을 해서 근육이 이완될 수 있는 참 좋은 조건값이 있더라고요. 그거 찾느라고 무척 애먹었습니다. 그럼 제 손이 닿으면 그 머슬 자체에 컨트랙션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과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효과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가볍게 해줍니다. 참고로 이건 페이스북에서 공개된 영상인데 본 치료는 이 이후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고, 우리 어드밴스까지 하신 선생님들은 어드밴스 때까지 같이 스타트했던 그 내용을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웰링만 줄면은 MRT 아이소토닉 혹은 아이소메트릭 MRT를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가볍게 풀고, 이분이 뭐라 그러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깨 한번 움직여 보세요. 어떠신가? 부드러울 걸? 많이 가벼울 거야 아마. 목이 없는 것 같네. 그러니까 목이 없는 것 같은 게 정답. 목이 가벼울 거야 아마. 근데 하나 더 해야 돼. 이렇게 이분이 굉장히 아팠어요. 굉장히 아팠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진학적으로, 그러니까 방사선 소견으로는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닌데 외형상 보면은 부어 있고 많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관절이 앞쪽으로는 아데전이 있는 상태.
오셨어요. 그러니까 환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말씀하실 때 가장 기분 좋은 말이죠. 목이 없어진 듯한 그런 느낌. 아주 가벼운 상태를 말씀하시죠. 본래 그걸 의도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 대단히 좋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C5를 찍는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요거는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고, 타겟은 여기 제가 체크한 액세서리 너브가 주가 되고요. 이걸 기준으로, 이건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네요. 부위 안에서 특정한 반응을 유도하는 그런 치료를 합니다. 하고 나면은 아주 좋아져요. 그리고 그 상태가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방법이고요. 최종적인 값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저 기분이 어떠세요? 시원하죠? 이 팔도 엄청 시원해? 다행이십니다. 팔 한번 앞으로 올려보세요. 이쁘다. 좀 더. 이게 각도상에 괜찮아. 아까는 어떻게 올렸냐면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요렇게 그대로 올려보세요. 쭉 여러분들 숄더 자체의 글라이딩이 좀 되는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가보세요. 얼마나 약간 오블릭 인정하고 좀 더 처음에 비해서는 양호해요. 근데 아직까지 불안전해. 왜?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더 가봐. 귀에 닿아보자. 버티세요. 둘. 귀까지 닿질 않았었어요.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리시고. 이분이 처음에 왔을 때는 앞쪽으로 이동해서라도 붙여보려고 애를 써도 붙지 않았고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한번 올리고 나면 막 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상황은 페이스북에서 이미 얘기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PT 입장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시도하는 그런 훈련과 습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후배 물리치료 선생님들, 공부 많이 하는 선생님들은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다만 학술적인 전제하에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처치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사실 그 모빌라이제이션, 스테빌리티, 밸런스 그쪽 위주가 주가 되고 있죠. 제가 곧 미국에 나갑니다. 미국에 다시 나가서 공부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네이티브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한번 뒹굴러 보려고 하고 있는데 좀 학술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골격계, 머스큘러 스켈레탈 페인의 원인이죠. 질환의 원인이라기보다는 페인의 원인이 더 맞을 겁니다. 본, 조인트, 리가멘트, 텐던, 머슬, 너브, 블러드 베셀까지 해서 개별적으로 각각 통증의 요소들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내가 무언가를 처치를 할 때 이 각각의 영역에, 특히 8번 ETC에서는 인플라메이션이 가장 환자한테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얘만 좀 적어놨는데 이런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무언가 어프로치 메서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있으면 PT로서의 굉장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은 너무 전문의 선생님한테 편중이 돼서 환자 치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가 주시면은 환자가 좋아지는 과정, 소위 텐던 리커버리 텀, 힘줄이 회복되는 동안의 그 기간, 1년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 논문에 나온 얘기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나머지 요소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조절을 해준다면 적어도 이 환자처럼 1년씩 계속 아프고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밤에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프고 그렇게 될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PT 자체의 경쟁력뿐만이 아니고 환자를 치료하는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진보된 치료를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영역을 더 확장하고 확정 지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교는 앞으로도 계속 PT 입장에서 PT의 경쟁력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거고요. 현실적인 치료죠. 오늘 아프다 그럴 때 아픈 걸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를 더 지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